해외에서의 한국 학교육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그나마 제가 알고 경험하고 느낀 것을 전달하고 하자 합니다. 당연히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의 한국어, 한국 학교육, 대만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저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비교문학 박사를 했고 동아시아 정치분석 수용사 연구를 했습니다. 번역가로 계속 번역을 해오고 있고요. 2019년부터 국립대만사범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자랑거리가 있는데요. 배우 이동욱하고 고교 동창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저는 항상 제 소개를 할 때 이 친구를 팔아먹습니다. 이렇게요. 저는 이동욱하고 되게 친하다고요.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의 한국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또는 한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 문화가 좋아서 오게 된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 학생들한테 한국 문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유명한 배우 그런 사람들은 저 멀리 별세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선생이 저 그 유명한 배우 이동욱하고 고교 동창인데요 라고 말하면 저 멀리 있던 별세계에 있던 그 한국 스타들이 되게 자기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되게 한국학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지고 한국학을 더 열심히 배워서 나도 저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환상을 품어요. 제가 이걸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성과가 되게 좋았습니다. 예, 발표 순서는요. 일단 저희 국립대만사범대학의 한국어 과정 현황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을 가르치는 제 경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한국어나 한국학을 이제 가르치시겠다면 과연 이 일에 미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떤 걸 고민해야 되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 나름의 간략한 소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만사범대학의 한국어 과정 현황입니다. 사범대 한국어 과정 현황인데요. 2014년에 과정 기획을 입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국어 과정 만들겠다라고 해서 바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학교 내에서 이런저런 회의를 했다가 2015년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범대에서 이제 한국어 과정이 열렸다고 하니까 근처에 있는 대만대, 뭐 대만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죠. 그리고 옆에 있는 대만과기대에서 우리도 한국어 강의 들을 수 없냐고 계속 이야기가 들어와요. 물론 대만대하고 과기대에도 한국어 수업이 있긴 한데 어디까지나 하나 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범대 한국어 과정만큼 다양한 수업이 없어서 이런 수업을 듣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망 덕분에 저희가 강의를 개방하게 됐습니다. 제 제자들 중에도 대만대 과기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고로 제가 오늘 학생들하고 이제 한국어 워크숍을 가게 돼요. 2박 3일 동안. 그런데 거기에 대만대 학생 1명, 그리고 과기대 학생 1명, 심지어 저 멀리 있는 까오슝대 학생도 1명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정을 운영하다가 한국의 교육부에서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한국학 대학에 예산을 지원해서 한국학을 좀 더 발전시키자라는 목적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운이 좋게 거기에 선정돼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은 사실 저희는 한국어 과정이기 때문에 전임 교원이 1명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비상근 강사입니다. 뭐 그냥 강사 선생님들이죠. 그리고 협약교 초빙 교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국립대만사범대하고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파견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 좀 더 있어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있게 됐습니다. 학생수 추이는 2015년도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가 2017년도에 약간 주춤합니다. 그 이후로 2018, 2019, 2020 뭐 굉장히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은 사람 수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학과에서 1년에 100명씩이나 되는 그러니까 신입생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결코 적은 수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씩 매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4년 동안 학생들을 모집하면은 400명이 되는 거겠죠. 사범대가 그렇게 큰 학교는 아니지만 이렇게 신청자가 많고 그리고 합격자도 많다는 거는 여기 학생들이 얼마나 한국어 또는 한국학을 배우고 싶은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범대 한국어과정 특징은 사실 학과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국문학과, 사회학과, 뭐 사학과학 같이 학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의 연계 전공하고 유사한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학생들 전공은 알아서 배우시고 거기에 한국어 능력을 추가해서 한국과 관련된 당신의 전공의 능력을 펼쳐보세요 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20학점 이수로 수료증을 획득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만 대학하고 이 대만 과기대학 학생이 교차 수강할 수 있습니다. 사범대 한국어 과정의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이에요. 한국학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한국어학이고 한국학은 한국에 대한 학문, 예를 들어서 한국의 역사라든지 지리, 정치, 문화 같은 거를 가르치는 거겠죠. 그래서 원래는 한국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 한국학 과목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 한국학이에요. 그래서 한국학 비중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한국학 과목의 다수를 한국어로 강의해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대만에 온 지 3년이 됐는데 중국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로 강의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국어로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되게 놀랐죠. 얘들, 좀 속된 말로 하면 얘들 제정신인가? 그렇게 한국어를 잘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잘 이해합니다.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강의하던 그대로 대만에 와서 강의했는데 한국어를 되게 잘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들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한국에서 무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막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범대 한국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학 강의를 하는데 커리큘럼이 사실 없어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저 같은 사람이 강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성 번역 강의도 하고 게임도 만듭니다. 그리고 한국어만 쓰는 워크샵 또는 한국어 말하기 카페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산학 연계 교육으로 그냥 번역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대만에 있는 게임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대만 게임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번역을 시키고 제가 그 한국어를 첨삭해 주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게임만 만들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이제는 타이완 마블이라고 부루마블을 개조한 걸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제 한국에 있는 대만 관광청에 보내서 대만에 좀 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아리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하는데요. 한국 인디게임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대만 게임, 한국 게임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다른 선생님들이 좀 있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번역 연습을 시키는 게 왜 중요한지 잘 몰라요. 한국에서 같으면은, 중문과라든지 국문과라든지 영문과라든지 번역 연습을 많이 시키는 걸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대만에서는 아직 한국어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하면 학생들이 나중에 한국어 번역가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통역가가 될 수 있기도 하고요. 뭐 게임 크리에이션에 관심이 있으면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국어 과정이라는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 아직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에 가서 한국학 관련 학과라든지 한국학 관련 뭐 학교에 뭐 과정 같은 데 가시게 되면 이거 한번 꼭 신청해 보세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좀 많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4개 모델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워크숍 제가 오늘 가는 그건데 어 보통 워크숍 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어를 사용하고 한국어 모르는 것만 이제 한국어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여기 오면은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무조건 한국어만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서 학생들이 한국어로 서로 토론해서 물론 거기엔 한국인 튜터가 있죠. 그래서 학생들끼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번 했었는데요.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사업 중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게 한국어 말하기 카페예요. 카페라는 이름이 있지만 커피는 사실 안 줍니다. 그냥 음료수는 알아서 가지고 오라고 해요. 뭐냐면 일정 시간에 한국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대만 학생들이 서로 말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에요. 대부분의 대만 학생들이
좀 부끄러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런 한국어 카페를 만들어서 한국어 말하기에 익숙해지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K카페를 만든다는 아이디어는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 일본에 있었던 한국어 말하기 카페에서 사실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 경험하시겠지만 이렇게 다른 데서 좋은 게 있으면 가지고 오는 거,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벤치마크,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올해 초에 오징어 게임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달고나 만들기 같은 거 했었는데 아주 인기가 대박이었어요. 아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식 음식이나 한국식 먹거리 같은 거를 만들어 보기도 하는 게 K카페에서 하는 일입니다. 특강도 열어요. 학생들이 요즘에 여기 대만에 얼마 전에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다 카카오 웹툰 같은 게 진출했는데 어, 웹툰을 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웹툰 번역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어, 웹툰 번역 현직자를 데려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판 같은 거 하는데 대만에서 한국 문화가 되게 유행하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몰라요. 정말 관심이 있지만 몰라요. 그리고 대만에 나온 텍스트도 별로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배울 때도 그거 완전 도깨비 방망이네? 라고 말하면 도깨비 방망이가 뭐예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막 이렇게 막 번역기를 찾아봐요. 그런데 도깨비 방망이라는 그 컨텍스트를 모르다 보니까 그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래동화에서 나온 표현들 그리고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거 아니면 한국의 전통 이야기라고 해도 외국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어려운 말을 하자면 동아시아적 연결성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통 문화에 대한 출판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특이한 점은 학생들 여기 미술대학이 있어요. 사범대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일러스트를 이제 의뢰를 해서 학생들이 이제 프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위한 일종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도 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학생들한테 일러스트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여기 별이 든 일곱 형제들 잘 보면은 그 일곱 형제들 얼굴이 BTS 얼굴이에요. 이런 걸 그려왔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새롭고 재밌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타 활동으로는 뭐 한국 요리를 판매한다든지 한국식 메이크업 체험 행사를 합니다. 어, 외국에서 하는 한국학 행사 보면은 음, 한복을 입고 한국의 전통 놀이를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대만 사범대에서도 몇 년 전에 그런 걸 했었는데 학생들의 호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대만 학생들이 관심이 있는 게 뭘까? 대만 학생들의 니즈가 뭘까?를 물어봅니다. 그럼 관심 있는 거는 보통 먹거리, 뭐 케이팝 댄스 아니면 메이크업 같은 거. 여기 한국 화장품이 로드샵 같은 것도 되게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식 메이크업 해주겠다라고 말하면 정말 무진장 많이 옵니다.